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썬데이에 화이트하우스에 앉아서 무려 29개의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의 트윗들이 양적으로 29개나 되니까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게다가 그 내용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악감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더욱 놀랍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 7개월 전에 작고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학교에서 꼴찌를 한 사람이다 등으로 망신을 주려고 한 것들이 그 예입니다. 이 현상을 본 반응들이 각각입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그는 어차피 비전통적인 스타일의 대통령이다, 그의 고유한 소통의 방법이다 라고 옹호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트윗이 화이트하우스의 공식 스테이트먼트도 아니고, 다시 말해서 그의 내심이라든가 속내의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자료다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그의 29개의 트윗이 나온 시점도 문제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머슬렘 시민 50명을 학살한 직후에 나온 것인데, 뉴질랜드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종 문제를 좀 공개적으로 규탄해 줄 것을 직접 부탁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29개의 트윗 중에서 뉴질랜드 사태 또는 인종 문제를 규탄한 언급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그가 관심이 없었다든지 또는 그가 내심을 보이기 싫었다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냐 하는 비난도 나오고 의문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이한 29개의 트윗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이 행동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들이 알아둬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잘잘못을 차치하고 주말에 29개의 트윗이라는 것, 미 합중국 대통령의 주말치고는 좀 희한한 일이라는 데는 별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주로 개인적인 원한 상대에 대한 공격이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에 대한 편들기 등 매우 개인적인 감정의 표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에게 매우 비판적인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들, Saturday Night Live라든가 Late Night Talk Show를 FCC 연방통신위원회가 좀 수사를 해라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민주당 측과 사전에 짜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이것이 즉 콜루전, 야합이다, 그런 이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작고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가 FBI에게 소위 Steele Dossier, 영국 첩보원이 작성한 문건을 넘겼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는 민주당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는 가치 없는 자이고 그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는 해군 사관학교에서 꼴찌였다, 이런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팍스 뉴스의 앵커인 지닌 파이로를 프로그램에 복귀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네소타 출신인 민주당 하원 의원 오마 의원의 발언을 공격했는데, 즉 모국 지지 행위를 외국에 대한 충성심의 표현이다 라면서 아메리칸 주이시에 대한 비난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때 앵커인 그녀가 이것은 비애국적인 발언이다 라고 공격을 했다가 일시 지금 정직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GM사를 공격한 것인데, GM이 오하이오에 있는 4개의 공장을 이전한 사실에 대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또 민주당에 대한 공격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를 훔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가장 큰 스캔들이다,
등등의 내용입니다. 이런 류의 트윗을 보면은 그의 뒤끝이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고한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공격하는 것인데 그가 오바마 케어 표결 당시에 엄지손가락을 뒤집은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인데 우리네 문화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딸인 메건 맥케인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트럼프를 아주 매섭게 반격을 했었습니다. 그의 이런 기이한 행동을 보고 나타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unconventional president, 지금까지 있었던 대통령과는 달리 비전통적인 스타일의 대통령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이고 그의 정치적인 지지자들과 대화하는 방식이다. 그가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층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의외로 보수계의 유명한 변호사이고 화이트하우스의 비서관인 켈리안 컨웨이의 남편인 조지 컨웨이의 말입니다. 그는 트럼프가 자아도취적인 인격 장애를 갖고 있으며 그의 증상이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정치학자인 UCL의 브라이언 클래스 교수는 우리가 심각하게 위험성에 빠져 있는데 혼란스러운 인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그가 바로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려했다고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카멘트에 대해서 조지 컨웨이의 아내인 즉 트럼프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는 켈리언 컨웨이는 전혀 우리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고 있다 라면서 자신의 남편의 발언을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인 믹 멀베니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자도 물론 아니고 반모슬렘주의자도 아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이런 부인을 되풀이해야 할 것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격에 대한 반격이 또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2016년 선거전 당시에 Islam hates us 라고 한 언급, 또 당선된 이후에 모슬렘 7개국의 입국을 일괄해서 금지시킨 조치, 또 그리고 버지니아 샬럿스빌에서 있었던 인정시위 당시에 백인 우월주의자들 중에서도 fine people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 또 허핑턴 포스트의 최근 여론조사, 트럼프가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19%에 불과한 것, 이런 점들을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는 세너터 에이미 클로버천 상원의원의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한도 분열적인 인물에는 틀림이 없다. 그가 당연히 지금쯤은 피해자인 모슬렘을 옹호하는 공개적인 발언을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가 세계의 리더로서 또 인종, 종교, 피부에 관계없이 포용성을 가져야 되고 이들이 모두 우리의 국민이고 이것이 바로 미 합중국이다 라고 역설한 것을 언론들이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민 문제, 인종 문제, 이것을 거론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inclusion, 포용성, exclusion, 배타성 이 단어고, 그리고 또 diversity, 다양성, division, 분열성, 그리고 them and us, 그들과 우리, 즉 단절성, 그리고 we, 우리들, 연합성,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포용성, 다양성, 연합성이 존중이 되면은 우리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또는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배타성, 분리성, 단절성이 강하면은 우리가 바로 2등 시민, 나그네, 떠돌이, 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헌법이나 독립선언문은 모든 시민의 동등보호권, 만인평등권, 그리고 행복추구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의 어느 부류가 또는 어느 정치적인 집단이 우리를, 즉 이민자로서 소수계로서 존중하고 있는지 또는 배격하고 배타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서부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최소 4명이 숨지고 네브라스카주 74개 도시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가옥 수백 채가 침수되고 군사기지와 원전으로 향하는 도로도 물에 잠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당국은 앞으로 며칠간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아프리카 남부를 강타한 사이클론 이다이로 조잠비크 내 사망자가 1000명이 넘을 수 있다고 뉴시 모잠비크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집계한 공식 사망자 수는 84명이지만 앞으로 적어도 1000명이 넘는 사망자 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시 대통령은 이것은 정말 인도주의적 재앙이라며 모잠비크에서 10만 명 이상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현재 40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저신다 알던 뉴질랜드 총리가 오늘 크라이스트 처치 시내 이슬람 사원 2곳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와 관련해 테러범의 이름을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알던 총리는 오늘 의회에 출석해 브렌턴 테런트는 테러 행동을 통해 많은 것을 추구했고 악명을 얻으려고 했다며 테러범의 이름 대신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를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한편 페이스북은 지난 19일 당시 총격 테러 라이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200명 이하가 시청했으며 그 동영상이 삭제되기 이전에 4,000명이 접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은 사건 직후 24시간 동안 150만 복사분 분량을 삭제했고 120만 개 이상의 업로드된 영상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덜란드 경찰이 3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네덜란드 중부도시 위틀레흐트시에서 발생한 총격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터키 출신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시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위틀레흐트시 당국은 트위터를 통해 용의자가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경찰에 의해 37세의 공맨 타니스로 밝혀졌습니다. 당국은 총격 용의자가 체포된 후 위틀레흐트주의 테러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주택시장의 저조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시카고 주택시장의 신규 공사가 60.2% 증가했고 보수 공사율도 19.5%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시가 추진 중인 서민주택 건설 5개년 계획 때문인데 전국 시장은 신규 허가가 5.8% 하락했습니다.
시카고 시장 선거 전에 동성애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최근에 흑인 교회를 중심으로 로리 라이프스의 동성애를 비난하는 전단이 유포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그녀가 당선이 되면 모든 시의 고용과 계약이 동성애자들을 우선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이프 측은 우리 사회에 혐오가 자리 잡을 곳은 없다라고 이를 비난했습니다. 이 동성애 시비에 대해서는 경쟁자인 토니 프랙윙클 측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대형교회 할베스트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교회 당국에게 헌금 반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 스캇 탐슨은 자신이 수년간 교회에 낸 헌금 $72,000를 반환하라고 교회에 요구했는데 다른 교인들도 잇따라 헌금 리펀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고된 제임스 목사가 시가 $200만 집에서 살았으며 그가 교회 빚을 수천만 달러나 늘렸다고 지적하고 이런 조직에 자신들의 헌금을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습니다.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7도. 내일은 흐리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곳에 따라 밤한때 약한 비가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49도, 밤 최저 33도. 목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50도, 밤 최저 35도. 금요일 역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2도, 밤 최저 27도입니다.